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 오늘 첫 회의가 있었고 혁신위원들 발표를 했는데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여기 오늘하고 뭐 실시간으로는 보지 못했고 명단만 제가 혹시 명단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한글로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첫 번째 회의군요. 이 첫 번째 오늘 회의하는데 이제 당 대표가 가볍게 이제 당부하고 가셨고. 위원장이 아마 지금 10명으로 구성한다는데 지금 당내 인사가 2명, 외부 인사가 5명이니까 추가로 지금 외부 인사나 당내 인사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추가로 또 인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선호 씨라고 당내에서는 지금 저기 울산의 지역위원장 일종의 원외위원장 몫으로 안배를 한 것 같고 이해식 의원이라고 지금 당 조직부총장 하시는 분이시죠. 저기 강동의 현역 의원 한 분이 들어가셨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저도 서복경 교수 빼고는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아무튼 연령대는 굉장히 젊은 연령대로 다 인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인선을 하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사실 당내 인사가 한 과반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는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당내 인사 인선을 김은경 위원장이 굉장히 좀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지금 꾸렸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잘 할까요? 저는 당 대표가 어제 당 대표 연설을 통해 갖고 불체포 특권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게 포기하겠다라고 한 게 이 혁신위원회의 향후에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어떤 의제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비명계나 비주류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혁신위원회의 활동에 굉장히 길을 좀 넓혀줬다. 당대표의 희생과 결단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커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문제는 혁신위원회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길을 터줬는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면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거죠. 일단 잘 모르니까 제가 판단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이제 아는 분들이 있었다라면 제가 조금 판단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장에 대해서도 저도 잘 정보가 없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도 제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변호사 김미 씨라고 해서 참여연대 변호사를 했던 분하고 그다음에 서복경 씨라고 정치 연구 교수님이더라고요. 교수님하고 차지호 씨라고 이제 과학기술 이런 쪽에 이런 분들인데 저는 예단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할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다만 저는 이제 혁신위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장경태 혁신위에서 논의했던 한 50개 정도 되는 발굴 과제가 있어요. 그 당시 장경태 혁신위도 단순히 혁신위원들만 논의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예혁신위원, 혁신위원처럼 위촉을 해서 일반 당원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김남희 변호사라고 여기 이제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태평양에 있다가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으로 한 게 되게 독특한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이라는 곳은 굉장히 큰 로펌이잖아요. 이런 로펌에 있다가 참여연대로 가서 일종의 팀장을 오래 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민생 경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일종의 이해가 밝으신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영중 씨는 기자를 하다가 랩 2050인데 랩 2050은 지금 경기도에 가 있는 이원재 특보라는 분이 만든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표를 한다고 보면 약간은 느낌상으로는 이제 김동연 쪽의 배려가 아닌가, 김동연 배려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랩 2050 자체가 이제 김동연 그 지사의 보좌관인가요? 지금 비서관 이원재 보좌관이 하고 있는 만들었던 곳이라서 그분도 이제 한겨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복경 씨는 오랫동안 이제 정치 개혁, 어떤 정당 개혁, 정당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활동들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아마 이 인선 중에 가장 정무적으로 이 일종의 이 정당이 돌아가는 문제나 정치가 돌아가는 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이제 과거에 이제 활동 전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제 기억으로는 어떤 것들이죠? 그런 그러니까 예를 활동 들면 연령. 뭐 예. 안철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나올 안철수 수도 있다.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뭐 무슨 위원 같은 거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 저분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게 결이 약간 주류의 같은 결은 조금 아닌 분인 걸로 제가 일단은 그동안 활동하는 것들 보면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뭐 이진국님은 저도 이게 잘 아는 분은 아니고 글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종의 그런 분이고 차지호님은 아까 얘기했던 약간 카이스트 출신의 지금 근데 저도 잘 정보가 없어요. 이분이 약간 과학기술, IT, 디지털 쪽에 조금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뭐 역할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강동구청장을 오래 하시고 네. 현재 강동구 의원으로 지금 계시고 지금 조직 사무부총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현역 몫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체로 뭐 개파색이 없다 라는 평을 듣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해식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지금 참여했고 아마 현역 의원 한 분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7대 3 정도로 구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럼 위원을 더 그렇죠. 지금 선발하나요? 이제 추가될 왜냐하면 전체를 한 10명 정도 구성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 5명, 2명, 7명이 지금 인선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면 한 2명 정도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고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고 10명이면 일종의 3명 정도가 그 중에 이제 현역 의원 1명, 지금 이제 외부 전문가 2명. 아마 외부 전문가는 이미 결정됐는데 일종의 이제 설득 작업이 좀 이렇게 하나 설득이 잘 안 되나 보죠? 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약간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시간이나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신 분이든가 뭐 아무튼. 네. 어쨌든 이제 좀 우려되는 지점은 네, 이제 네. 혁신위원회가 어쨌든 당원들의 어떤 혁신의 요구 이런 네. 부분을 잘 받아야 되는데 비명, 친명 이렇게 이제 어쨌든 비명이 적지만 거기 소리를 여러 가지 내고 있잖아요. 혁신의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뭐 예컨대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공천 혁신이나 네. 선거 혁신, 새 인물 찾기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그래도- 않을까?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하는 이제 이건 뭐 이야기들 김은경 위원장이 했다는 이야기들 중에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현역 비중을 높이자. 현역 정치인 비중을 높이자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혁신위에서 어떤 내년 총선과 관련된 어떤 혁신적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종의 본인의 이 룰을 본인이 만드는 게 맞느냐라는 식의 이제 약간 얘기를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좀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서복경 교수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사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근데 잘 서복경 교수도 잘 아는 분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섣불리 얘기하는 건 어렵고 다만 그 안에서 공천 개혁이나 정당의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은 서복경 교수다. 왜냐하면 뭐 굉장히 그쪽에 전공을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쪽에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우려가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서복경 선생 대표인가 그분을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주변의 말에 따르면 약간 우려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그거 뭐, 걱정이고요. 저도 뭐 지켜볼 부분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저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정치 개혁, 정치 혁신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과연 민주당 당내 사정이나 정치적 현안에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네. 또 다른 차원이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정치 환경의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항이 많은 현역들의 저항을 뚫고서 개혁적인 정치적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뭐 일단은 잘 모른다 그래서 예단할 수도 없고 뭐 잘 모른다 그래서 잘한다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 좀 한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이냐, 이게 혁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개념 규정을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갈지를 조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 장경태 혁신안의 연장으로서 그걸 논의하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장경태 혁신안이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최진봉 교수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논의가 한 50개의 의제가 발굴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50개 의제 발굴한 건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느냐?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제가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만들어졌었고 그 혁신위원회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당내 의원 당원들의 일종의 혁신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0여 개 정도 되는 혁신 아젠다 의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이걸 왜냐하면 어차피 어떻게 보면 그 당내의 혁신 요구나 혁신의 의제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막 창의적으로 개발할 이슈는 아니에요. 일종의 논의됐던 것을 다시 이제 재반복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이 테이블에 올려서 1차적으로 같이 논의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과정을 아니면 이걸 단절하고 아예 새롭게 우리는 세팅하겠다라고 하느냐 이게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그거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장경태 혁신이가 추진해 왔던 그런 사안들이 그게 묻히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해왔고 그렇죠. 개혁적인 내용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밝히지도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외부 공개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개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왜냐면 공개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현역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개하고 네네. 그러면 이 장경태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사항 중에 과연 지금의 새로운 혁신위가 어떤 것들을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해 나갈지 그렇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네. 이건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 하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네. 어차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그 혁신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이어받아서 추진 가능한 것들부터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 김은경 위원장이 반드시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보지 않고 이 진도 맥락과 이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아예 그냥 뭐 맨 땅에다가 진행하는 이런 건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될 거라고 아니면 안 되면 되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감한 혁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소위 비문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비명이죠. 비명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혁신을 자꾸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건 이걸로 제한하려고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이미 사법부에서 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처분하면 돼요. 지금 혁신에서 그거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논의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아니 근데 그걸 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끌어들여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미 탈당도 했고 근데 탈당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아니 그동안 관행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왜 마치 그 문제가 민주당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정말 민주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시 재론하기보다는 결국은 이걸 뛰어넘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대표도 내가 어찌됐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이 결연한 의지를 혁신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잘한 부분을 거지. 좀 이렇게 저는 이번 당 대표 연설을 계기로 상당히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제는 완전히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국면이 전환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하라고 혁신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혁신위는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한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공천의 기본적인 밑그림이 돼야 된다. 공천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혁신위가 논의한 내용들이 반영돼서 공천이 신인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물갈이 할 수 있는 폭들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고 있던 대의원제 같은 거 폐지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신인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공천 룰들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개혁이란 건 그런 거잖아. 국민들이 볼 때 개혁이라고 하는 건요. 3선 이상 사람들 그렇죠. 같은 지역구 출마하지 마라. 그게 개혁의 모습이잖아. 그게 국민의힘보다 앞장서가는 모습이에요. 대의원제도 그래. 국민의힘은 이미 없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나 당원들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경선 과정에서도. 아니 경쟁력 있는 후보는 당내에서 무슨 뭐 중앙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판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경선을 통해서 누가 국민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늘려야 돼요. 대의원제도 많이 폐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완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혁신위원회로 봐요. 가세요. 됐고요.